행성의 궤도는 수세기 동안 불변부동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작해 많은 언어들이 흡수한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사이에서는 질서를 뜻하는 철학의 개념이자 카오스와 짝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과학에서는 고대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극히 무질서하며 심지어 행성이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엄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만 해도 과학자들은 행성의 궤도가 거의 불변이며 현재의 위치에 현재와 같은 수만큼 형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초기 태양계는 지금보다 쓰레기가 많아 천체 자체가 젊고 고온이긴 했지만 지금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최신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는 곧바로 부정되었습니다. 과거 지구의 궤도상에는 그 밖에 다른 천체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 더해 그 진행 방향의 조금 앞이나 뒤에는 테이아라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충돌해 온 것입니다. 이 대변동은 우리에게 달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뭔가 얻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 중에는 지구상의 모든 물이 본래 테이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대변동은 다른 행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천왕성의 기묘한 축의 기울기나 수성의 멘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화성 반구 사이에 나타나는 뚜렷한 지형 대비가 바로 그러한 대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행성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궤도를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계에는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태양계는 매우 광대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정조차 다른 항성계의 기준으로 볼 때 주성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최소 두세 개 혹은 더 많은 행성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는 항성계의 존재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질량이 더 작은 항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Y 178이라는 항성은 질량이 태양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성계의 크기는 태양계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좁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6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중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주성에서 불과 0.127 AU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수성과 태양의 거리가 0.3 AU 이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 TOY 178개 전체가 수성의 궤도 내에 아주 여유롭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고밀도 항성계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더 넓은 항성계라도 주성으로부터 0.1에서 0.2 AU 이내에 행성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다른 항성계에는 항성 바로 옆에 뚜렷한 고온의 행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태양계의 경우 태양과 수성 사이에는 행성은커녕 소행성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주의 먼지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소가 끝난 우주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활발하고 질량이 큰 다른 항성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태양의 중력으로도 태양풍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은 앞에 두 가지의 이상 현상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다른 항성계에는 주성의 바로 옆에 뜨거운 목성이라 불리는 거대 가스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태양계의 내성에는 거대 가스 행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은 슈퍼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슈퍼어스는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으로 우주에서 특히 흔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질량은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거대 얼음 행성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한편 태양계에서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 중 크기와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지구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든 이상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양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은 원래 지금의 4배나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윽고 목성은 무언가에 밀려 궤도를 벗어나 다른 행성들을 밀쳐내면서 태양계 깊숙한 곳까지 향해 갔습니다. 어떤 행성은 던져졌고 또 어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지구와 태야처럼 충돌한 것도 많으며 그 중에는 태양에 낙하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마 슈퍼어스는 형성될 시간이 없었거나 이 대변동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게도 뜨거운 목성은 모두 항성계의 변두리에서 태어나 머지않아 주성 근처로 이동해 오는 것 같습니다. 목성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금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로 긴 여행을 해왔는데 이는 행성들이 과거 궤도를 벗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라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45억 년 동안 행성이 궤도를 벗어난 적이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양계 안쪽 지역은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경 지역에서는 태양과 다른 항성이 접근함으로써 때때로 대변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 최대의 위성 트리톤은 해왕성이 포획한 천체입니다. 그때까지 트리톤은 명왕성처럼 독립된 준행성이었지만 마침내 궤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앞서 든 원인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태양계는 행성 간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태양과 다른 항성들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항성에서도 4광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아마도 태양은 더 밀도 높은 성단으로 형성되어 다른 항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태양계가 불안정했던 것은 그러한 항성의 중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태양계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 토론토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해왕성의 궤도가 단 0.1%라도 변화하면 태양계는 지난 45억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바깥쪽 행성뿐만 아니라 안쪽 행성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화성은 궤도를 벗어나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가 지구 혹은 금성과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수성은 반대로 태양에서 멀어지는데 역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수성도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구는 멸망할지는 않더라도 지각은 벗겨지고 지표는 끝없는 용암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설령 충돌을 면한다고 해도 기뻐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지금보다 태양에 바짝 다가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의 경우 지구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해양 증발로 인해 사운화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푹 익혀질 것입니다.
호자의 경우는 동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해왕성이 다른 항성과 급 접근해서 해왕성이 원래의 루트에서 벗어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항성은 이동하기 때문에 약 1만 년 후에는 바너드 별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이 되겠지만 역시 이 별도 지구에서 3.8 광년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통해 우주의 외부 관측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방황하는 블랙홀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자유부유 행성입니다. 이것도 관측이 매우 어려운 천체이지만 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40억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날 확률 역시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직 계속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